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관전 민비 사상을 민전 관비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놈 정신. 응? 그놈 정신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치를 민주화하고 국토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직접 민주제를 하는데 이번 2차 그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2차 한 걸 내가 오늘 낮에 봤는데 낮에 보니까 역시 압도해. 그 김경수하고 김동연이 하고 이재명 셋이서 토론을 했는데 역시 뭐 그 대통령 헌법 개헌 뭐 얘기도 김동연이 헌법 개헌 얘기하고 그 아유 김동연이 같은 놈이 그 모피아 아니야 모피아 전형적인 모피아. 아유 한심하지. 오히려 김경수가 낫더라고. 내 토론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김경수가 낫더라. 김경수가. 김동연이 이 자식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직접 민주제를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직접 민주제가 중요하다. 지금 의회 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폐가 아주 확연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중요한 일은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회복시켜서 의원들을 주권자의 머슴으로 일하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국토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치 분권 전략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치 분권 전략 없이 균형 발전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각 자기 고향을 유럽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잘 떠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 고향에서 계속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나 고향에 사나 삶의 질이 똑같은데 뭐하러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하게 되고 재정 평준화 그 툴이 있어요. 그건 스위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습니다. 각 지방이 골고루 재정이 투입돼서 어디 가서 살더라도 다 비슷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여기다 떡고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개수작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헌법을 바꾸면서 4년 중임제로 하고 직접 민주체제로 가면은 됩니다. 분권화하고 전 국토를 몇 개든지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주고 그 분권화된 체제에서 전 국토에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클러스터를 만들든지 우리 한민족 전체가 공동체를 구성해서 부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강조하려는 거는 뭐냐?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에 대해서만 하면 그냥 열이 뻗쳐요. 내가 분노해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기회만 되면 교육 얘기만 하면 내가 아주 열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교육이란 뭐냐? 국공립대학을 전부 평준화하고 다 서울대학처럼 만들면 돼요. 서울대학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모든 교육을 무상화해야 됩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건 그런 거고 사법이 가장 큰 문제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교육과 사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국가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법원을 분권해요. 그리고 분산시켜요. 전 국토로. 그리고 배심제, 참심제를 하고 배심제보다는 나는 참심제가 더 좋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판사를 증원해야 돼요. 판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재판을 막 몇 년씩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판사를 증원하고 훨씬 더 많이 한 10,000명 정도 증원하면 될 것 같아요. 독일은 2만 명인데 지금 3,0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공소시효 배제 이걸 반드시 해서 법 왜곡한 놈, 사건을 조작한 놈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과 사법을 내가 왜 동시에 같이 말하느냐? 이 두 개는 서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판사들 하는 꼬라지를 봐. 우리 검사들 하는 꼬라지를 봐. 우리 대학이 뭘 가르쳤나?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것은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얘네가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사회의 이 큰 틀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21세기가 사반세기가 지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IQ가 아니라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이 교육 정말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법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너무 이게 사법제도가 망가졌다는 등 그런데 망가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망가진 채로 와 있어요. 지금까지 사법제도는. 그러니까 현대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제도와 법원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제도 자체를 분권화하고 자율성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로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심제를 도입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교육이 기본 기능을 잃어버렸죠. 순수 이성, 순수 사변 이성, 순수 실천 이성, 순수 판단 이성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페눈프트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국민의 힘은 생각하는 힘이 없는 놈들로 모여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의힘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해왔던 놈들을 모두 다 퇴진시키고 다 새제비로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뒤에 교육은 그래서 이성의 기능, 순수한 이성의 기능이 작동함으로써 우리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것이 문명을 발전시키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툼으로 백업해 주는 거예요.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해 줌으로써 화해. 서로 불화하던 것을 다툼을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법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사법이 더 분란을 일으켜 이놈들이. 이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조희대 이놈도 무슨 짓을 한다고 그러는지 뭐라고 한다고 그러지 전원 재판부에 노닿는 등 어떤 개수작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법 기능이야말로 사법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 전체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 사법 기능을 사람들이 잘 몰라. 사법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평화롭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정확한 판결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에 서로 화해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 사법이란 말이죠. 근데 사법이 망가졌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법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놈들이. 왜? 이성의 기능을 상실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뭐야? 다 교수가 불러주는 거 여러 가지 받아 써가지고 그거 다 외워서 다시 쓰면은 다 A+ 나오는 이런 더러운 교육을 받고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영혼이 죽은 거죠. 좀비 같은 애들이 사법 시스템에 타고 앉아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앞으로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성의 기능이.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항상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사법 기능으로 쭉 백업해줘서 이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화합의 그 사법 기능이 작동해줘야 된단 말이야.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사법 기능이 밀어주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거든. 이게 현대화된 조직 이론이에요. 그건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기업도 그렇게 돼야 되고 국가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화해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사법 기능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사법적 화해의 기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그 가정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다툼이 생겼더라도 금방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가정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교육이 앞에서 끌고 사법이 뒤에서 받쳐주고 언론이 그리고 종교가 양 날개에서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언론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종교야. 언론이고. 양 날개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종교와 언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론이 썩었죠. 종교도 썩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 종교를 장악했어요.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죠. 정치인들이 책임이에요. SSPP를 통해서 이 교육은 교육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썩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개의 기본 기능이 다 썩을 수밖에 없죠. 누가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느냐? 이것은 건민내가 고쳐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로잡자. 그러면 교육과 사업과 언론과 종교는 이제 고쳐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거는 여러 번 했어요. 계약 정신으로 반드시 계약을 해라. 계약서를 써라. 국민 발안제도,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국민의 일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는 마름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나머지 다른 이 일꾼들 얘네들도 잘 일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해라. 그리고 행정부는 다시 사법부를 장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재판에도 일반 시민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법부는 사법고시 붙은 애들 그리고 법관으로 일명하던 직업법관들 세계로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썩는다. 얘네들은. 사법부의 절대적 권력이 오늘날 얼마나 그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국민적 신뢰도가 20% 미만이에요. 지금 국힘당보다도 더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사법부 자체가. 우리의 법원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입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원식 같은 인간이 거기 앉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음 정부에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조직 설계의 기본 3원칙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만들 때는 이 3원칙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노 경영체제라고 말합니다.